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용띠의 운세를 좀 평생운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 총운의 전개 과정에서 이 용띠 운세가 펼쳐지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 조감도를 통해서 보듯이 큰 흐름을 알아볼 텐데요. 운세 예측이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용띠 운의 그 평생운이 늘 좀 막히지 않고 늘 그 항상 지속 가능한 그런 성공적인 운세가 될 수 있도록 운세 통운이라고 하는, 즉 운세가 늘 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띠는 그 12지제 가운데 유일하게 그 상상 속의 동물이죠. 우리 문화의 그 전통에서도 이 용은 아주 상서로운 그런 동물로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단지 그 상서로운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격이 한 단계 좀 다른 차원의 경지에서 이 용을 빗대어서 생각을 한 것을 우리는 많이 또 실제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고 또 상스러운 그런 동물이면서 우리 인간들이 다다르고 싶은 그런 높은 경지에, 그곳에 바로 이 용을 좀 상징적으로 또 앉혀놓았던 셈인데요. 우리가 그 입신 출세를 이야기할 때 또 가장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등용문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용의 문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그 차원과 또 격이 아주 분명히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그 신분과 또 지위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상상 속의 동물임에도 마치 그 실존의 동물 이상으로 그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세밀하게 또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이채로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흑룡이라든지 청룡, 백룡, 황룡,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을 관장하는 그런 용들을 따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이 등장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용의 승천이라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용이 구름을 타고 또 하늘을 오르는 그런 현상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깊은 뜻이 있죠. 바로 용이라는 존재가 인간 세상계와 또 천상계를 넘나드는 그런 존재로 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죠. 동시에 이런 용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은 용이 그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현상계와 또 그 우주를 창조하고 또 통솔하는 또 천상계에 속한 그런 신의 세계를 중간에서 또 중재하는 그런 역할로 이 용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에겐 결국 그 신의 세계의 대리자로서 이 용을 바라봤다는 뜻도 동시에 되는데요. 용띠의 운세전개의 그 특징으로 또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웅지를 펼치는 위풍당당한 그런 운세를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 위풍당당한 이런 운세라는 것은 거침없는 운세, 또 선이 굵은 운세, 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운세, 또 막히지 않는 그런 운세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특징은 모든 생년의 용띠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또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용띠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이 어느 생년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또 들어있다는 뜻인데요. 갑진생이나 병진생, 무진생, 경진생, 임진생들이 결국 천간과 생년은 다양하게 오지만은 기본적으로 결국 용띠이기 때문에 운세에서 보여지는 이런 운세작용과 또 운기의 그런 색깔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용띠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바로 리더의 기질과 또 자질을 우리가 드는데요. 주위에서도 보면 어떤 모임이나 조직 또 단체에서 이 용띠들은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아주 눈에 띕니다. 여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띠로 보셔야 됩니다. 운세전개에서 이런 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그런 특징으로 아주 잘 드러나는 셈인데요. 명령을 받고 또 사람 밑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지를 좀 수기게 하는 그런 일은 아주 태생적으로 거부감이 많죠. 자신이 주체가 돼서 무슨 일이든지 기획을 하고 또 행동의 지표로 삼는 것을 용띠들은 아주 선호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용띠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그런 기질도 아주 탁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우두머리의 기상을 갖고 태어난 이 용띠들은 그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타고난 이런 처세의 장점으로 인해서 그 다른 때에 비해서 그 성공도 아주 빠른 편이 많습니다. 똑같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해도 그 결과나 또 성취가 빨리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용띠들은 되게 그 부지런합니다. 동작들이 아주 민첩하죠. 그래서 그 행동이 좀 굼뜬 것을 용띠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우두머리가 돼서 그 남을 항상 그 지배하려면 당연히 그 일상은 늘 분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용띠들은 그 직장인에 우리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과 전에 혹은 일과 후에 그 스케줄이 아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적인 친교를 강화하는 이런 용띠의 특성상 또 당연한 건데요. 낮 시간에 그런 일과처럼 또 빼곡하게 그 시간 관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띠로 보셔야 되겠죠. 일 처리 과정이 좀 빠릿빠릿하다는 것은 결국 그런 능력은 사회생활에서는 결국 장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또 타인과의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돼서 대개 보면 용띠들은 좀 승진이나 진급 또 성과가 아주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웅지가 높다고 하는 뜻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산이 높다는 뜻도 동시에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용띠가 다 등용하듯이 그렇게 사는 건 물론 아닐 텐데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그 항상 그 고생을 하는 그런 용띠들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골이 깊듯이 고초를 더 심하게 겪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들의 이 삶은 선이 좀 아주 굵은 게 특징이죠. 이 말은 결국 잘 나가는 용띠는 보통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운세로 또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몹시 공공하게 살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그 용띠들 운세가 늘 그 타고난 운세대로 좀 크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용띠 운세 전개가 좀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안다면 그 시기에 맞는 또 최적의 그런 운세 대응과 또 운세 전략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막히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하게 운세가 또 펼쳐지겠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평생운 전개 모습에서 이 용띠가 그 성공이 아주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인간들로부터 생기는 시기나 또 질투, 또 인간들로부터 생기는 이런 구설은 또 상대적으로 늘 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용띠에게는 결국 인간관계에서 구설이 좀 붙지 않게 우리가 미리 대응 전략을 좀 잘 갖추게 된다면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띠들은 그 일처리에 있어서도 큰 줄기나 또 원론에서는 아주 뛰어난 편이 많습니다. 반대로 좀 세부적인 그런 강론이나 또 세심한 것들은 좀 자칫 소홀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용띠들은 부모 육친 운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일찍 부모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또 뿌리를 내리고 입신 출세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요. 또 평생 살면서 재물운수는 늘 가까이 흐른다고 봐야 합니다. 가까이 재물운수가 흐른다는 것은 그 재물 성취에 그 기회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유난히 기회를 좀 잘 잡고 또 운세의 흐름에 좀 탑승이 잘 된 그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크게 부를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용띠의 직업운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띠는 관운이 아주 강한 띠로 보셔야 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직장인과 또 자기 사업하는 부류를 나누어서 또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관운은 직장에서 그 승진이나 또 진급의 운이 아주 좋다는 걸 의미하죠.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려면 그 승진이나 또 진급의 시기에 제때 그 운이 성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용띠들의 그 특징에서 분명히 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그 성공하거나 또 빨리 그 입신 출세 그런 운세가 펼쳐지더라도 그 바탕에는 용띠들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돈보다는 좀 우두머리가 되려는 그런 욕구, 부를 축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더 돋보이게 보이는데요. 삶의 목표점이 좀 분명한 셈이죠. 성공의 그런 최종 지점까지 그 만날 장애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좀 한번 목표가 주어지면 결국은 이루고 마는 그런 집중력이 바로 용띠들에게서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장점입니다. 여기에서 그 용띠들이 능력을 좀 제대로 풀고 또 일하는 그런 분야를 좀 살펴보면 또 그런 직업군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데요. 사람들을 그 통솔하려는 그런 욕구는 사람들의 또 인기를 받는 그런 일과 관련이 또 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 패션 분야, 가수, 배우, 각종 진행자, 변호사, 경영자, 학자, 그리고 다양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좀 즐기는 띠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또 식음료 사업, 숙박업, 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부동산업도 아주 그 용띠들과 아주 잘 맞는 그런 업종이 되는데요.
진술충미라고 하는 이 네띠, 즉 용띠, 개띠, 소띠, 양띠는 모두 지지가 갖는 그런 오행이 토입니다. 그래서 이 토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또 부동산업은 당연히 이 용띠와 또 가장 잘 맞는 그런 업종도 되고, 동시에 또 용띠 같은 경우에는 그 재테크로서도 이 부동산이 아주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말할 때 꼭 그 땅만 이야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실제로 그 용띠에게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점포 임대, 원룸 임대, 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연결이 된 그런 임대업이 용띠에겐 또 아주 잘 맞기도 합니다. 용띠의 연애 결혼 운은 아주 중요합니다. 용띠 같은 경우 그 초년에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배우자나 또 연애의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운세가 또 크게 펼쳐지지 못하고 운세의 또 부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용띠분들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대개 보면 이 용띠들도 이 빠른 결혼보다는 좀 늦게 하게 되는 그런 결혼이 대기란 경우가 아주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그 물도 필요하지만 또 구름도 필요하고요. 또 용띠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변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이 결국 인간관계나 또 이성이나 또 애정관계에서 결국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용이 승천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상대가 되었을 때 부부가 화목하고 또 자손까지 잘 되게 되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궁합이 좀 잘 안 맞아서 비유를 하면 용이 승천하려는데 그 용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또 물의 역할이 아닌 어떤 나무의 역할이 상대가 되어준다면 용이 궁극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까지 끝이 아니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배우자 운이 옷의 비유를 한다면 자신과 좀 잘 맞지 않아서 너무 적어서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또 어거지로 또 입게 된다면 결국 옷이 찢어질 텐데요. 이건 결국 이별이나 또 헤어짐을 암시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 용띠들은 항상 그 사람을 만날 때 옷에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보면 크기가 적어서 그 몸이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은 좀 서로를 위해서 피하면 좋다는 거겠죠. 오행으로 살펴보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띠는 그 물이 아주 중요한 그런 오행의 균형자 역할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태어난 생일달이 겨울철이거나 또 그 다음 여름철의 어떤 시기가 되면 이 용띠들에겐 아주 좋은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기운과 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용띠는 그 태어난 생년에 따라서 또 다양한 천간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지의 오행만 살펴봐야 되는데요. 용띠뿐만 아니라 그 진술 충미라고 하는 이 네 띠는 지지의 오행이 토, 즉 흙인데요. 용띠는 여기에서 그 양토, 양기운의 토가 됩니다. 보통 오행작용에서 토와 수를 말할 때 이 흙과 물은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다시피 서로 상극관계죠. 그러나 용띠에게는 이 수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용이 승천하기 위한 그 토대가 바로 물이 되어야 하고, 또 오행의 균형에서 좀 살펴봐도 상극 오행의 엄밀한 그런 대입은 상극이니까 서로 피하고 또 없애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느 한쪽의 그런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다른 오행들의 균형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기운을 좀 독점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 용띠는 물과 관련이 깊은 그런 겨울철 출신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좀 늘 받으면서 또 상생이 되는 그런 오행 불을 의미하는 여름 태생들과는 늘 그 오행상 서로 합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되면 상생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요. 용띠 여러분들이 그 타고난 대로 크게 그 운세가 대박이 되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통운의 방법, 즉 운이 늘 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손가락 오행과 반지 활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반지 활용법에서 모든 띠들이 그 재물 운수를 위해서 그 중지 손가락에 가는 그 실반지 착용하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띠분들은 그것과는 좀 별개로 하나를 좀 추가해서 그 통운의 방법으로 삼으면 아주 좋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오행으로 그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지에 그 가는 실반지와 더불어서 용띠라고 한다면 그 새끼손가락에 가는 그 실반지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중지에 낀 것은 그 재물발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풍수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새끼손가락에 추가하는 이런 실반지는 용의 승천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물기운의 균형 차원에서 아주 좋은 그런 풍수 전략, 또 최고의 그런 통운 방법이 동시에 되는 거니까요. 이때 그 두꺼운 반지보다는 실반지가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행의 균형에서 또 다른 오행에 대한 배려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겸손한 그런 의지 표현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가는 실반지가 그래서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재질은 14K나 18K 모두 좋고요. 또 심지어 구리반지도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행 풍수와 또 통운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 재질보다는 또 여기서 색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금반지가 꼭 아니어도 색이 좀 금빛으로 혹은 구릿빛으로 황금빛으로 좀 연출이 된다면 모든 재질이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용띠 운세를 그 평생운 차원에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또 동시에 그 성공적인 운세가 될 수 있는 용띠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운세 통운의 방법 또 풍수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작은 정보가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런 운세 전략을 또 성공적으로 세우시는데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용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운세 예측대로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승천하는 아주 멋진 그런 등용의 운세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